참가번호 4번 목포해양대학교 새너울팀 나와주십시오. 자,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6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 심판에 참가한 목포해양대학교 항해정보시스템학부로 구성된 새너울팀입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은 사고는 거영 프론티어호 천사대교 접촉 사고입니다. 2019년 9월 새벽에 발생한 사고로 경우에 따라 항로 표지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고 내용을 각색하여 교훈을 담고자 했습니다. 실제 사고의 주된 원인은 선장과 이등항해사의 잘못된 항해계획 수립과 항해 시 경계 소홀에 있고, 또한 항로 표지과에 오인 가능성이 있을 만한 특수표지 설치로 인하여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고와 다르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표지 과장과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서를 증인으로 추가했습니다. 실제 사고 부근 해역은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할구역은 아니지만 임의로 확장하고 사고의 시간과 거리, 속력 등을 각색하여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과 함께 새너울팀 모의 심판 개정 시작하겠습니다. 맨날 가끔 되니까 천사대교도 110cm나 주의하면 되겠지? 전혀 똑같이 해야지. 했어? 네, 선생님, 이번 홍차 항해계획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유, 뭐 검토야. 뭐 매번 가던 곳인데. 사인해줄게. 나 이거 마실게. 네, 그럼 GPS 플로트에 입력해 놓겠습니다. 브릿지, 폭스, 클리어 앤 커슬. 복스 클리어. 이영사, 출항 보고하자. 네, 선생님. 안돼야 좀 짙네. 이영사 좀 주의 좀 하자. 근데 아까 BTS 공고에서 특수표지가 하는 내용 있지 않았나? 이영사? 네? 특수표지요? 아까 그 대교 근처에 특방 표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부신 한번 해볼까요? 아니. 내가 할게. 목포 BTS 대진해모 감도 있습니까? 목포 BTS 대진해모 감도 있습니까? 뭐야? 이거 없네? 이거 아닌가 보다? 이 형사 저 안개 칠 테니까 앞에 잘 보고. 네, 선생님 뭐 맨날 다니던 데잖아요. 아니 직방 표지가 안 보이네. 보이나? 이 형사? 아니요. 아니 이거 주탑도 잘 안 보여. 그러게요. 대진하이머, 여긴 목포 VTS. 선박 규각과 접촉 위험이 있습니다. 선수 빨리 회도하십시오. 파스트풋! 심판장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석유제품 운반선 대진 하이모 천사대교 1 주탑 교각 접촉 사건에 대한 제1회 심판을 개정하겠습니다.
해양사고 관련자 대진하이모 선장 이종혁 출석하였습니다. 해양사고 관련자 대진하이모 2등 항해사 이진아 출석하였습니다.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하겠습니다. 대진하이모 선장 이종혁 씨,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1964년 10월 24일입니다. 주소는 어떻게 되시죠? 경기도 화성시 낭양읍 역골동로 68입니다. 사고 당시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장이었습니다. 해기사 면허는 소지하고 계신가요? 네, 1급 항해사 갖고 있습니다. 본 경연대회 시간 관계상 해양사고 관련자 2등 항해사 이진아에 대한 인정신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심판에 대한 심리진행의 전부는 속기사가 기록하며 작성된 속기록은 심판조서의 일부로 활용하겠습니다. 해양사고 관련자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다른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소환을 받거나 확정 재결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부터 사실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관, 최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초 진술하겠습니다. 대진하이모호는 총 톤수 1268톤, 디젤 기관 1922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석유 제품 운반선입니다. 2020년 9월 6일 20시 40분경 공선 상태로 제주도 애월항에서 대산항으로 출항했습니다. 이후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피양차 7100 지경 목포항 제10번 묘박지에 투매하였습니다. 다음 날 8일 03시 40분경에 양묘하고 03시 50분경 진침로 317도 선속 약 10노트로 대산항으로 출항했습니다. 같은 날 04시 24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 나고도 동북동박 약 0.9마일 해상에서 이 선박의 구상 선수가 천사대교 1의 주탑 기초부에 접촉했습니다. 이 사고로 대진하이모의 선수부와 구상 선수가 손상되었고 천사대교 1 주탑 기초부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선장 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시 기상이 흐리고 남서풍이 6에서 7m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m, 시정은 0마일이었다고 선장은 진술했습니다. 해양사고 관련자들은 조사관의 최초 진술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조사관이 제출한 사건철 일체를 증거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면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해양사고 관련자들은 추가로 제출할 증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심판부에서는 수집한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네, 심판부에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천사대교의 종단 면도 및 전경 사진, 천사대교 1 저주탑 기초부 선박 접촉 사고 조사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네, 심판부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고 조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사고 관련자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심 심판관, 배석 심판관, 조사관 순으로 신문 기회를 드리고 다시 추가 신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심 심판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선장 이종혁에게 묻겠습니다. 이 선박에 언제 승선하셨습니까? 2020년 4월 4일에 승선하였습니다. 예, 대진하이모 운항 형태를 말씀해 주세요. 모항은 대산항이고 제주, 울산, 군산, 목포를 한 달에 8구항차 부정기 운항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 당일 사고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제주 애월항에서 대산항으로 가던 중에 태풍 피항차 목포항 10번 묘지에 정박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경보 해제되고 나서 출항했는데 얼마 안 가서 천사대교 교각과 접촉했습니다. 조서는 제가 했고 옆에 2등 항해사 조사수소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정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 천사대교 부근에선 안개 때문에 시정이 0마일에 가까웠습니다. 주탑도 안 보였어요. 예, 선장님은 사고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시정 때문이죠. 앞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VTS 교신 요청을 했을 때 응답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선장님은 사고의 주 원인이 시정과 VTS의 미응답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시가 제가 교신 요청을 했을 때 왔더라면은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 선장님께서는 접촉을 피하기 위한 회피 동작을 취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돌리긴 했습니다. 근데 지시가 너무 늦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앞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도움을 받을 곳은 VTS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VTS 녹취 기록을 보니 출항 보고 때 권고가 있었는데 왜 이때 항해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야 뭐 항상 다니던 길이었고 그것까지 신경 쓸 경황이 없었습니다. 선장님 말씀대로 다시 정리하자면 출항 보고 때 권고는 듣지 않으셨고 잘못 수립한 항해 계획대로 가시다가 천사대교 주탑 교각 근처에서 관제사가 응답하지 않은 이유로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예. 조금 전 시정이 나빠서 천사대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혹시 항로 표지는 보였나요? 그 자연 표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천사대교 건설 전부터 밥 먹듯이 통항을 해가지고 천사대교 아래에 측방 표지가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그대로 예전처럼 항해를 했는데 사고가 난 겁니다. 안개 때문에 앞이 거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선장님 진술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당시 극히 제한된 시계 상태라 항로 표지가 보이지 않았고 경험상 거기에 좌우연 표지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항해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혹시 측방 표지의 두표와 색깔을 알고 계십니까? 그 준비한 모형의 수원 방향을 참고하여 선박에 어떻게 통항해야 하는지 한번 모형으로 시연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원이 이쪽이고 빨간 부위가 여기 있으니까 선박의 우연에 이 빨간 부위를 두고 이 왼쪽으로 항해해야 합니다. 혹시 선장님 수원의 의미를 아십니까?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자유연 표지 사이로는 항해했습니다. 수원은 측방 표지의 방향이 혼돈되는 곳에서 해도의 자홍색 화살표를 사용하여 그 방향의 기준을 표시하는 건데 그럼 선장님은 항상 좌우연 표시로 무조건 지나가신 건가요? 예, 그냥 항상 그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등항 회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사고 당시 목포항에서 대산항으로 가고 있었다고 했는데 항해 계획은 잘 수립했나요? 네, 했습니다. 중위해도에 패시지 플랜 짰고 웨이포인트를 GPS 플로트에 옮겼습니다. 사용한 해도는 모두 소개정이 된 상태였나요? 네, 모두 소개정 된 상태였고 해경에서도 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해도에 패시지 플랜을 짜고 선장님이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해 주셨고 체크리스트 다 보셨습니다. 서명까지도 다 해주셨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혹시 패시지 플랜을 짜면서 천사대교 1 부근에 항로 표지가 있었는데 혹시 선장님이랑 이등항 회사님은 무슨 표지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사고 당시에는 측방 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관님이 현장 조사를 하실 때 특수 표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엔 정말 몰랐습니다. 이등항 회사님도 모르셨습니까? 네, 저도 선장님이랑 똑같습니다. 이등항 회사님, 그럼 항해 계획 수립 시 오인했던 부분을 그대로 이용해 항해하신 거네요? 당시에는 정말 몰랐는데 근데 제가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측방 표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선장님은 왜 항해 계획 검토할 때 특수 표지를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거기 있던 측방 표지가 당연히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 특수 표지 위치가 그 기존에 있던 측방 표지랑 위치가 같아서 충분히 오해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장님께서 소개정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특수 표지 위치가 과거의 측방 표지 위치랑 동일하여 측방 표지라고 생각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수 표지 위치가 조금이라도 달랐으면은 제가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일단 선장님 의견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배석 심판관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등항 회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지나이모 브릿지에는 어떤 항해 장비가 있습니까? 일단 컴퍼스 2대랑 레이더 2대, AIS, 오토파일럿 정도는 설치가 된 걸로 합니다. 전자해도 표시 장치 액디스는 없습니까? 네, 저희 선박이 소형 선박이라 액디스 설치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GPS 플로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항통 장비는 다 점검 받으셨습니까? 네, 2020년도에 다 검사 받고 증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GPS 플로터는 언제 설치된 것인가요?
뭐 GPS 플로터가 나온 지가 꽤 됐으니까 아마 신조 때부터 있었을 겁니다. GPS 플로터 맵은 언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하셨습니까? 그게 제 전임자가 항통 장비 점검일지에 제대로 기재를 해놓지 않아가지고 확인은 잘 못했습니다. 이 양사님 승선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 사고 6개월 전에 승선했습니다. 승선 후에 직접 GPS 플로터 맵 업데이트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양사님은 GPS 플로터 맵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랑 똑같이 SD 카드 뽑아서 그 회사 홈페이지 접속하고 파일 다운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고 해역의 GPS 플로터 맵과 종이해도의 정보가 동일했습니까? 저는 사고 후에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장님께 묻겠습니다. 선장님은 GPS 플로터 맵과 종이해도의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사고 후에 알았습니다. 그럼 종이해도는 소개정이 되어 있었고 GPS 플로터는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었네요. 예. GPS 플로터 맵은 항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앱디스에 깔린 것이 공인된 거고 GPS 플로터의 전자해도는 간이전자해도라 보조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GPS 플로터를 주로 사용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GPS 플로터의 전자해도를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종이해도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해도의 위치 기입은 누가 했습니까? 이 양사가 했습니다. 이 양사님 무엇으로 위치를 내셨습니까? 저 레이더로 위치를 냈습니다. GPS도 있는데 왜 레이더로 위치를 내셨습니까? 그 GPS로 선이 내는 게 더 빠르기도 레이더로 하는 것보다 더 빠르기도 하고. 그럼 몇 분 간격으로 내셨습니까? 일정하게 내지는 않았고 가끔 냈습니다. 사고 당일 03시 40분경 목포항 정박지에서 양미호했고 04시 24분경 천사대교 1과 접촉했으니 약 40분 정도 항해를 한 거네요. 그 사이 몇 번 정도 위치를 내셨습니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 두세 번 정도는 낸 것 같습니다. 좁은 수로에서 15분에 한 번꼴로 위치를 내신 거네요. 그럼 두 분은 GPS 플로터의 전자해도를 주로 사용하였고 이 양사님이 종이해도에 두세 번 위치를 낸 것도 같이 참고하여 항해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네. 선장님께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진아이모 브릿지에는 레이더가 모두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X밴드 레이더, S밴드 레이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고 당시 브릿지에 선장 2등 항해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선장님은 어떤 레이더를 보고 계셨나요? 저는 주로 S밴드 레이더를 봤습니다. 레이더 스케일은 어느 정도 뒀습니까? 그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 좁은 수로라 X밴드는 1마일, S밴드는 한 3마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좁은 수로에서 1에서 3마일이면 적절한 스케일인가요? 예, 적절합니다. 해도를 보시면 천사대교 1 중앙에는 레이콘 찰리, 천사대교 2에는 레이콘 탱고와 브라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사고 후입니까? 전입니까?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량에 설치된 레이콘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레이콘은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복잡합니다. 이 양사님 알고 계십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선장님께서 S밴드 레이더를 주로 보셨다면 X밴드 레이더는 이 양사님께서 보셨겠네요. 이 양사님 레이더에서 레이콘이 다음 사진과 같이 표시됩니다. 보셨습니까? 그게 저 레이콘은 못 봤습니다. 그럼 사고 당시 X밴드 레이더는 아무도 안 봤습니까? 교량에 설치된 레이콘은 수로 중앙을 의미하며 안개가 낀 상태에서 수로 중앙을 통과하려면 X밴드 레이더를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선장님께서는 그렇게 항해하지 않으셨고 종이해도가 아닌 GPS 플로터만 의지한 채 항해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레이터 저거죠. 그 레이콘 못 본 거 맞는데 그 종이에도 GPS 플로터 레이더 다 봤습니다. 네. 선장님, 아까 주심 심판관 신문에서 VTS에 교신 시도했는데 답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VTS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교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총 3번의 교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추상 보고 할 때였고 그 두 번째는 저희가 먼저 교신 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접촉 직전에서야 VTS 지시가 온 겁니다. 두 번째 교신을 요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추앙 보고할 때 어렴풋이 그 특수 표지에 관한 내용을 들었던 것 같아서 그 교란 근처 항해 중에 이양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양사는 그 측방 표지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 그 표지가 진짜 혹시 특수 표지 아닌가 해서 그 확인하고자 VTS에 교신 요청을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네. 천사대교 1 부근 표지를 첫 번째 교신 전까지 측방 표지로 알고 계시다가 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두 번째 교신을 요청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등항 이사님, 선장님이 두 번째 교신 때 특수 표지가 맞는지 VTS에 확인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네, 납니다. 그런데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항해를 하신 겁니까? 아니, VTS가 응답만 했어도 접촉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측방 표지랑 같은 위치에 설치를 해놔서 제가 항해계획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양사님께서는 사고의 원인이 시정보다는 VTS와의 교신 실패와 항로 표지의 잘못된 설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항로 표지가 저희가 오인할 만한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VTS 교신만 제대로 됐어도 이 사고 없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조석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판장님. 선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심판관 신문에서 수원에 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선장님께서 하신 대답이 다소 애매모호하여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선장님, 준비해둔 보드에 있는 선박을 사고 당시 선박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원을 기준으로 어떻게 항진해야 되는지 시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선에 그 우연에 레드 부위를 두고 이 왼쪽으로 항진해야 합니다. 예, 올바른 항진 방법은 선장님이 시연하신 방법과 반대 방향입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심판관 신부 때 접촉 사고의 주된 원인이 선장님과 이등항 이사님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저희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전 선장님께서 조사를 했을 때 선장님께서는 제한 시계와 VTS의 교신 실패를 원인으로 사고의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못된 항로 표지 설치까지, 즉 이 세 가지 이유를 주된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항로 표지가 잘못 설치되었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저희가 소개정을 할 때 이거 소개정 한 뒤에 뭐 검토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전에 살펴봐야 될 게 그 특수 표지 위치, 그거를 왜 기존의 측방 표지 위치에 그대로 박아놨는지 그거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특수 표지 그 두 개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띄워놓으면은 어디로 항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선장님께서는 사건 조사 초기에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란 걸 인지하지 못하신 게 아닙니까?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만 이후에 알았습니다. 예, 심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로 신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선장님은 이전 신문에서 천사대교 부근에서는 시정이 거의 0마일에 가까운 극히 제한된 시계 상태라 주탑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사고 당시 기상 관측소 자료를 보면 남서풍이 6에서 7m/s, 파고가 0.5m, 시정이 0.5마일 정도 나오는데 천사대교 부근은 많이 달랐습니까? 네, 안개는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정은 더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바람이 강한 날 안개가 낀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람이 강하면 안개는 잘 안 꼈던 것 같습니다. 예, 조사관 자료에 의하면 사고 당시에는 태풍 링링이 지나간 다음이라 습도는 높았지만 풍속은 어느 정도 남아 있었네요. 예, 풍랑주의보가 바로 해제된 시점이고 실제 기상 관측소 자료를 보면 사고 해역의 풍속은 6에서 7m/s, 한 보포드 스케일 한 4급 정도 되는데 4급 때 시정이 0마일에 가까운 안개가 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날은 진짜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게다가 앞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 측방 표지인지 그 특수 표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예,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예보기술분석과의 여러 안개 예측 모델에 대입해본 결과 시정이 0마일이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선장님이 특수 표지를 못 보신 게 정말 맞습니까?
아니 뭐 기상청 예보가 다 맞습니까? 그 뭐야 그 내일 비 온다고 해놓고선 쨍쨍한 게 그 기상 예보인데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 상황이 다 설명이 됩니까? 예, 선장님. 지금 뒤에 보시고 계시는 이 사진은 심판부에서 신안군청으로부터 수집한 천사대교 1의 CCTV 화면입니다. 선장님 사진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사진이 공사 시 24분경의 천사대교 1의 CCTV 화면입니다. 선장님이 보시기에도 시정이 역마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진은 사진이고 저는 진짜 안 보였습니다. 자, CCTV 화면을 보면 특수 표지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시정으로 판단됩니다. 선장님이 경계를 소홀히 하신 게 아닙니까? 아니 뭐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장님께 사고 이후 조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조사 내용을 보면 교각과 접촉한 시점이 공사 시 24분이네요. 사고 신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그 정신도 없고 앵커 놓다 보니 공사 시 35분경에 했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했습니까? 그 VHF 통해서 목포 VTS에 했습니다. 그리고 VTS 통해서 해양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피해 사진을 보면 선박의 선수부와 구상 선수의 손상이 있고 천사대교 기초부 콘크리트가 조금 깨진 것으로 파악되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경에서도 오고 그 천사대교 관리 담당하는 곳에도 와서 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사고 후 선장님은 벌금이나 다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벌금이나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심판장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경연대회 시간 관계상 증인에 대한 인정 신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선서를 한 후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에 대하여 배석 심판관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포 해상교통관제사 강우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관제사로 근무하신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직무를 위해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이나 평가는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십니까? 네, 기억이 잘 납니다. 당시 교대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대 시에 대진 하이모에 대한 내용을 인계받았습니다. 기억나는 내용 중에는 대진 하이모가 양료 후 대산항으로 출항한다 했고 천사대교 근처 특수피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천사대교 1 부근이 목포 VTS 관제구역인가요? 네,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구역이 맞습니다. 첫 번째 교시는 대진하이모의 출항 보고입니다. 추후 대진하이모 선장님께서 목포 VTS의 두 번째 교신을 시도하셨는데 응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당시 저희 관제소 인원이 부족해서 제가 연속으로 새벽 근무를 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해서 해당 교신을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네, 당시 관제센터 근무 형태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관제센터 근무 형태는 주간, 야간, 비번 순입니다. 제가 원래 그날 비번이었는데 인원 부족으로 인해 제가 연속으로 근무를 서서 조금 피곤했습니다. 그럼 그러한 근무 형태가 관제 소홀로 이어져 교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근무자가 천사대교 근처 특수표지에 대한 내용을 대진 하이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진 하이모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응답을 못한 거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 응답을 안 했는데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닙니까? 아니 저희 선박은 접촉 직전이었고 사고는 결국 관제사에 응답이 없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선장님, 지금은 관제사를 신망하는 중이니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 심판관,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 교대 전 근무자는 인계를 확실히 했습니까?
네, 인계를 받고 일지에도 적어놨습니다. 대진 하이모와의 정확한 교신 시간들을 알고 있으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관조서에 녹음본이 있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심판장님, 제출된 녹음본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심판 진행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심판석이 증거로 제출된 녹음본 틀어주세요. 목포 VTS 대진 하이모 감도 있습니까? 대진 하이모 목포 VTS. 네, 차량 보고 드립니다. 콜사인 델타 7 브라보 노벤버 03시 40분 목포항 10번 물박지에서 양묘 대산항으로 출항합니다. 네, 03시 40분 양지했습니다. 관제 구역 내 시정이 안 좋으니 이따 선사대교 부근 특수표지 주의하세요. 네, 양지했습니다. 목포 VTS 대진 하이모 감도 있습니까? 목포 VTS 대진 하이모 감도 있습니까? 대진 하이모 여기 목포 VTS 선박 접촉과 위험 있습니다. 선수 빨리 회두하십시오. 대진 하이모 접촉합니다. 선수 빨리 회두하십시오. 아, 왜 그걸 총들 다 하시고 말씀하십니까? 네, 관제사님. 녹음본에서 세 번째 교신 때 왜 관제사님은 사고 직전에 교신하셨습니까? 대진 하이모가 특수 표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굳이 세 번째 교신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진 하이모가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진 하이모가 교각적으로 계속 진행하길래 그때 제가 급히 통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증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주신 심판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로표지 과장님 담당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항로표지 관리, 기획, 시설재 안전관리, 부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천사대교 1과 2에 설치된 특수표지는 누가 언제 설치한 겁니까? 그리고 설치 후에 항행 통보는 이루어졌습니까? 네, 설치는 천사대교를 건설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고 설치 전에 우리 청에서 검토 승인해 주어 2020년 3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19일 2020년 항행통보 2020년 제16호에 이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예, 그 천사대교 주탑 전후에는 특수표지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표가 X자형이고 부표 도색과 등관의 색이 노란색인데 이 표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특수표지로 공사구역이나 토사채취장 등 특별한 구역이나 시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천사대교 주탑 전후에 특수표지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1차적인 이유로는 주탑 보호이고 2차적으로는 선박 통항 유도가 목적입니다. 천사대교 2의 특수표지는 보시는 그림처럼 설치되어 있고 이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은 이 특수표지 사이로 통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천사대교 1에도 특수표지가 4개 설치되어 있는데 특수표지 사이로 통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특수표지 4개 중 천사대교 HO는 7m 저수심 해역이 있으니 이 해역을 피해서 항해하라는 의미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천사대교 1을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통항하는 선박들은 천사대교 제2호를 우연으로 두고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항진을 해야 합니다. 그럼 천사대교 1과 2에 설치된 특수표지의 의미가 다르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천사대교 HO 특수표지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표지가 항행 유도의 의미라면 천사대교 HO는 저수심 해역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수표지 의미의 차이를 항행 통보만 보고 파악이 가능합니까? 해도와 항행 통보를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 해기사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천사대교 북쪽을 보면 남방위 표지가 보이는데 이 표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표지가 있는 위치에서 남쪽 해역이 강항수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천사대교 1과 남방위 표지 사이를 보면 5.5m 저수심 해역이 보이는데 여기도 강항수역인가요? 선박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은 선박들은 충분히 통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천사대교 그 HO 특수표지가 있는 곳은 5.5m보다 깊은 해역인데 왜 여기만 특수표지를 설치했나요? 그건 충분히 식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설치된 것을 보면 여기 대진 하이모의 상황처럼
천사대교를 통항하는 선박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설치를 하였고 소개정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항로 표지를 구별하는 것은 항해사의 복 아닙니까? 아니 측방 표지 위치에 그대로 설치해두면 항해사들은 당연히 우인할 거 아닙니까? 표지가 한두 개입니까? 아니 이양사님, 저희는 항행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VTS에 권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심판 중입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준희 심판관, 신문 이어서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 항로 표지를 파악하는 것은 항해사의 업무이긴 하나 항로 표지국은 항행하는 선박들이 잘 식별할 수 있게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 맞는 말씀이시지만 저희는 절차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예, 그 천사대교 1도 천사대교 2와 같이 주탑 북쪽과 남쪽에 각각 특수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천사대교 1 부근 특수 표지에 관해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 청에서 검토를 하여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합니다.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과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개선 요청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석유제품 운반선 대진 하이모 천사대교 1 접촉 사건에 대한 제2회 심판을 개정하겠습니다. 조사관은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진술하겠습니다. 주요 사실의 인정, 사실의 경과, 원인 판단 및 법령의 적용에 대한 사항은 의견 진술서로 대신하고 결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접촉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남목 및 라목에 해당되며 2등 항해사 이진아가 잘못 수립한 항해 계획을 선장 이종혁은 이진아가 수립한 항해 계획을 적절히 검토 승인하지 못한 것과 해사안전법 제63조와 6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천사대교 1 교각 부근에 설치된 등부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안개로 제한된 상태에서 GPS 플로터에 부적절하게 설정된 항로를 따라 선박을 조선하며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않고 선의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해양사고 관련자 선장 이종혁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 항해사 면허 업무를 3개월 정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양사고 관련자 2등 항해사 이진아의 행위에 대하여는 선장 이종혁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상급 항해사 면허 업무를 2개월 정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제3회 심판을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석유제품 운반선 대진 하이모 천사대교 1 접촉 사건에 대한 제3회 심판을 개정하겠습니다. 재결을 고지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은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항행 중인 대진 하이모가 부적절하게 항해 계획을 수립하고 VTS 센터에서 제공한 정보를 간과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교각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 관련자 이종혁의 1급 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 관련자 이진아의 3급 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게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 목포지방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 대한 개선 요청 사항은 천사대교 1의 주탑 보호를 목적으로 주탑의 북쪽과 남쪽에 설치된 특수표지 등부표를 오인의 여지 없게 천사대교 2와 같이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 대한 개선 요청 사항은 관제사가 최적의 상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충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이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심판을 모두 마치고 패정합니다. 이 모의 심판을 통해 배우고자 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해사는 항해 계획을 수립할 때 항로 표지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바탕으로 항해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항로 감시 중
계획된 항로상 위험 유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항로표지과는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이전하는 작업을 할 때 항해사들이 오인하지 않게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관할구역 내 선박의 모니터링을 적절히 하여 적절한 시기에 공고와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항해사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새노을 팀의 모의 심판 개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노을 팀 수고하셨습니다.